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0번째 페이지. 우산업계가 기피하는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죠. 잡지사의 태양,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산업계에서도 협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산업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바꾸시죠. 뭐라고요? 활동명을. 썬자가 들어가는 게 상극이 아닌가 아무래도. 저는 이게 있어요. 예. 가수 B 씨가 부른 것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수 B 씨를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B 씨는 좋아하나요? B 씨요? B 씨는 선생님을 좋아하나요? B 씨는 네, 카드죠. 네. 이게 뭐야 대화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실생활 아이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가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녀야 할 물건이죠. 우산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우산 겸 양산도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우산의 기원도 말이죠. 비보다는 해를 막는 용도로 먼저 쓰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엄브렐라가 영어로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엄브렐라, 렐라. 그 엄브렐라가 어디서 나왔냐면 움브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움브라가 라틴어로 shadow라고 그늘이에요. 그늘. 처음에 이제 어원 자체를 봤을 때는 일단은 서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금에 말하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예. 비가 안 오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벼튼 강하고. 사하라 사막에 비가 왜 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비를 피하기보다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이 태양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늘로서 그렇죠. 양산을 먼저 만들었다. 김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요. 네. 눈에 시커멓게 마스카라 진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예전에 무슨 야구 선수들 같이. 네.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을 열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당대의 화장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가발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가발 보면은 두피와 바로 붙어 있는 가발이 아니라 예, 약간 안에 대나무는 아니겠지만 나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두피와 가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약간 쿨링 시스템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썬킴이 말해주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일단 비가 안 오는데 태양은 너무 자극을 하니까 저 태양빛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양산을 먼저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움브라 그늘 움브라 그늘을 달라. 좋습니다. 그러면 양산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언제로 거슬러 가야 되나요? 일단 뭐 선사 시대에도 뭐 우산 양산 비슷한 거 썼겠죠. 확실해요? 나뭇잎 큰 거 떼가지고 미용은 중요하니까. 예. 그런데 기록상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단은 기원전 24세기경 240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전이네. 예. 24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에 아카드 왕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왕이라고 이 양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약간 개별적으로 독립 국가들이 여러 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걸 거의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 사르곤 대왕이거든요.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이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럼요. 선배신데. 그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르곤 대왕이 정복을 한 곳마다 승전비를 하나 둘씩 다 꽂았어요. 근데 그 사르곤 왕의 승전비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사르곤 왕이 너무 더워가지고 야 우산 양산 갖고 양산. 그래서 양산을 쓰고 있는 저 모습. 중간 부분이요. 그러네. 그것이 일단 기록상 나와 있는 첫 태양을 피하는 엄브렐라의 시초다. 못 모르고 보면 무슨 무기 들고 있는 줄 알겠다. 근데 저 양산을 곡괭이 들고 있는 같이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곡괭이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어떻게 알아? 가서 물어볼 저 사르곤 왕님, 곡괭이입니까, 우산입니까? 알 수 없죠. 기원전 24세기인데. 네. 예. 그러니까 양산은 좀 일종의 특권층에서 쓰는 물건이었던 모양입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약간 특권층 그렇죠. 파라오와 왕족들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조선 한번 봅시다. 조선이요?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못 썼어요. 일반 백성들은. 왜냐하면 농업 국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목숨과도 같았어요. 아,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네가 뭐로 막아? 그거는 너는 흉년을 기원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두들겨 맞았다고요? 그래서 예. 두들겨 맞았다는. 비 피했다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선교사들이 이제 그 우산 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야, 여기 봐, 너 지금 이 고마운 비가 내리는데 나 진짜. 아니 비를 맞아야지. 외국인 선교사한테 Oh, I'm sorry. This is umbrella. umbrel라고 뭐 시키고 가네봐. 맞아. 진짜 때렸대요? 폭행당했다는 그 기사가 독립신문 등등에 있었어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음. 그러면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그 도롱이라고 해가지고 도롱이라고 해서 그 볏짚으로 만든 저거. 그렇죠. 저거. 예. 저거 정도는 쓸 수가 있었고. 저건 이제 하늘의 복을 몸에 약간 스며들게 하는 느낌이죠. 비어 내 몸으로 들어와라. 예. 이 정도요. 예.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쓰개 치마라고 해가지고 네. 치마를 약간 위로 저를 올리는 저거. 많이 봤죠. 저 정도. 예. 근데 왕 정도는 글쎄요.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갈 일은 없었겠지만. 가마 타셨겠죠, 뭐. 그렇겠죠. 예.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네. 왕이 행차를 할 때 큰 네. 파라솔 같은 거를 해운대 파라솔. 예, 맞아요. 해운대 파라솔이죠. 예. 요즘은 10,000원 하나 20,000원 하나? 이거를 쩌나 환관들이 네. 뒤에서 들고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일산이라고 했습니다. 일산이요? 날 일. 그래서 하늘 양산이었어요. 그러네. 그럼 비 피하는 용이 아니었나 보네요. 왕이 비가 오는데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예. 쩌나 비가 오는데 알아서 안 나가겠다. 일산이라고 불렀군요. 예. 그리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왔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막아주는 무엇인가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무엇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시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이집트 여러 가지 신 가운데 네네. 밤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예. 이 누트라는 여신 한번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엎드려 뻗쳐 자세로 이렇게 지상을 커버해주고 계시는 분이 제일 있어요.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 위에. 위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예. 저기. 숨은 그림이네. 저기 무슨 그림이요? 저게 지금 저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분이야. 예. 저분이 이제 그 밤의 여신 누트라는 분이에요. 예, 몸에 지금 별 문신하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신이요? 예. 문신은 불법입니다. 네네. 저 누트가 나이트라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그렇군요. 밤의 여신이니까. 밤의 여신이니까. 밤의 여신이니까 왠지 또 88 나이트 클럽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저 여신이 밖에서 내려오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막아주는 여신이다라는 또 상징성이 있어요. 엎드려 뻗쳐서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뭔가를 우리 위에 씌우면은 예. 그것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그것이 양산이든 우산이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못 쓰고 예. 권력이 있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저분 굉장히 고생하시네. 힘드시죠? 스트레이트 플랭크 자세로 지금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손 봐봐요, 저거 지금. 야. 그래서 팔꿈치 꺾어진 거 지금요. 진짜 꺾어졌네. 예. 거의 뭐 동춘 서커스타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산 용도로 이제 먼저 쓰였다는 건데, 그럼 비 오는 날에도 쓸 수 있는 그 방수 처리가 된 우산에 대한 기록은 언제로 가야 될까요? 예. 우산이라는 한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우산. 비우. 비우자에 네. 산은 놀랍게도 우산산자예요. 분산하다 산자 아니에요. 산자는 다른 산자예요. 그렇군요. 예.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를 피하는 우산은 중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이거 뭐 일리 있나요? 라고 중국인들은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를 피하는 우산은 노반이라고 하는 춘추 전국 시대의 기술자 발명의 왕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노반이 지금도 특히 산동 지방 가시면요. 네. 그러니까 건축의 왕으로 그러니까 약간 추앙을 해요. 노반을. 그래서 건물 같은 거를 어깨에 지고 있는 동상이 있으면 노반 동상이에요. 예. 힘드시죠? 그분도 고생하시네. 그분도 예. 고생하시죠. 예.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이제 노반 이 그러니까 우산을 어떻게 만들었냐? 네. 한 번은 와이프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대요.
여보 비가 와요. 네. 어쩌라고? 그때 아직까지 우산이 없던 때예요. 예. 아, 그러니까 어쩌라고라고 하지. 어쩌라고. 비 맞아야지. 비 뭐. 맞아야지. 예. 아직까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엔 산성비는 아니야. 예. 근데 마침 저기에 정자가 하나 있었대요. 네. 여보 뛰어. 정자 안에 들어가서 쉬자. 비를 피했어요 정자 안에. 예. 이때 노반의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딱 낸 거죠. 어떤 아이디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보, 그러면 곳곳의 길목마다 네. 이런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비가 올 때마다 약간 방공호 같이 사람들이 뛰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돈이 그 한두 푼이냐고. 그게 돈이 한두 정자를 푼이냐고. 지금 가로등 마냥 세워놓으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노반 선생이 예.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요. 하오 해서 좋아했구나. 예. 곳곳에 다 이제 정자를 만드셨대요. 예.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그 정자 안에서 비를 피했다. 요거를 상형 문자로 만든 게 우산 산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우산 산자. 예.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고 옥편 꺼내신 다음에 요즘 차에 옥편 한 권쯤은 다 있으시죠? 다 있죠. 전북 지리부도랑 옥편 뒷자리에 있죠? 형 몇 살이에요? 예. 저거 우산 산자예요. 딱 봐도 우산처럼 생겼어. 예. 저게 노반이 저걸 만들었다라고 중국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위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예. 그게 정자의 지붕이다. 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열 십자가 있어요. 그러네요. 저것이 이제 그 평상 받침대다. 아하. 그리고 좌우로 사람 인자가 4개가 있어요. 들어가 있구나, 사람이. 사람이 거기에 숨어 있다. 아하. 자, 여기서 퀴즈요. 퀴즈. 이 정자에는 지금 사람이 몇 명 대피해 있을까요? 정답 4명입니다. 땡! 몇 명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예. 뚜 5명. 땡! 정답은요? 15명! 왜요? 열 십자가 있잖아요. 아, 그래 사람 또 5에서? 위에 5에 아니. 이렇게 중국인들이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하셨으면 조금 실망할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예. 15명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정자를 노반 선생께서 개발하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산산자를 상형 문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산이란 것을 비를 피하는 산이란 것은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은 우산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근본이다. 라고 중국인들이 주장한다. 얘기하죠. 뭐 많아요. 축구도 중국이 처음에 만들고. 예. 네. 자,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산을 좀 분실하셨던가 좀 필요하신 분 계실 텐데요. 잡지사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우산을 또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좋은 우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산은 잊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부한다 생각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우산은 찢어지는 거고 우산은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은요? 사랑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사랑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기십시오. 네. 인생 선배 선영이 형. 그리고 그 우리 편집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뭐요? 그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물론 간의 수공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했던 우산은 대나무 쌀로 만들었던 파란 비닐 우산이었어요. 제가 기억한다고요? 파란 비닐 우산? 저거요. 저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살이 아니라 대나무 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비닐이 굉장히 얇은 하늘색 비닐이었어요. 저거는 팔 때부터 찢어졌어요. 팔았어요. 어디서 떼왔길래? 그리고 저거는 한두 번 쓰면은 당연히 찢어지고 부서져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그 공간 이동이 시간 이동이 굉장히 현란하네요. 왜냐면 고대 이집트 갔다가 갑자기 조선 갔다가 고대 중국 갔다가 갑자기 왜냐면 우산이라는 공통 분모가 너무나 참 뭐라고 할까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전 늘 생각하는 게 우산이 이게 최선인가? 인류가 그렇게 모든 면에서 혁신을 거듭했는데 요 형태는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아서. 우산이요. 비 오면 우산 쓰세요? 쓰죠. 쓰시죠. 의외로 지금 영미권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비 와도 특히 남자들은 우산 안 써요. 그 서양은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안 써요.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예. 우산을 산 기억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 오면 맞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약간 영미권의 마초 문화. 남자가 무슨 않다. 비를 막아? 남자가 왜 비를 막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제가 그 톡파원 출연하잖아요. 예. 불쑥 나오네. 제2본부. 제2본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 알베르토 등등등 그 유럽 각국의 예. 그 줄리아는 또 벨기에 출신이고 그렇죠. 물어봤어요. 너희네 나라도 비 오면 남자들이 우산 안 쓰냐? 뭐라고 안 쓴대요. 남자답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우산 안 떠요. 네? 알베르토 씨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야, 알베르토 비하 발언. 알베르토 씨랑 줄리아 씨는 우리가 출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매번 언급되셔. 예. 그래가지고 예. 특히 이제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 해병대원은 우산 소지 금지였어요. 우위를 많이 있겠지. 네? 우위를. 비 오면 맞아야 돼요. 그냥 맞아야 돼? 네. 여성 해병대원만 비가 오면은 검정 우산을 왼손으로 들고 받칠 수가 있었거든요. 역시 문화가 다르다. 근데 이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 남녀 차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은 남자 해병대원도 미국 해병대원이요. 예. 검은색 그 우산에 한해가지고 왼손으로 쓸 수가 있다. 톡파원 최고의 프로그램. 예. 아니 이거 제 얘기예요. 그래요. 톡파원이 아니라.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럽 얘기 나온 김에 다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세기에 이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우산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친 남성이 있다던데요, 선생님. 누군가요? 조나스 한웨이라고 해서 조씨도 한씨도 아니에요. 예. 그 조나스 한웨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요나스 한웨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조나스 한웨이가 누구였냐면 영국 출신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자다 보니까 일단 영국 본토.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남자가 무슨 비를 맞아야지 무슨 우산이냐. 장대 비 맞아라 이거거든요. 예. 조나스 한웨이가 무역업자다 보니까 멀리는 저 시베리아 극동지방 또 인도, 중동 등등등을 이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수입한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을 본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합리적인 무역업자다 보니까 그래 맞아. 비가 오면 안 맞으면 되지. 그걸 왜 무식하게 맞고 있냐. 나도 이제부터는 비를 안 맞겠다. 해가지고 How much is that? 예. 얼마냐? 예.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영국으로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30년 동안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다녔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겠네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돌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남자의 수치야. 저 장면이거든요. 어머, 남자가 우산을 써. 조나스 한웨이. 굉장히 당당하게 썼네. 예. 그래서 당당하죠. 그렇죠. 야, 비 와가지고 비 맞아서 머리 빠지는 건 너이고 나는 우산을 내 갈 길 가겠다. 30년 동안 우산 외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그렇죠. 예. 특히 돌 던지고 해코지했던 한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요? 업종이요. 말. 예. 마부와 마차 업계요. 알 것 같아. 말씀. 예. 왜요? 비를 이제 비 오면은 마차를 탔겠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일단 남자들도 비가 억수같이 오면은 안 맞고 싶겠죠. 그래. 그래서 어이 마차, 야, 랄랄라이, 랄라인 중국어군요. 예. 그래서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뛰어가서 마차에 뛰어 올라와서 비를 피했거든요. 그랬겠죠. 예. 그런데 이 조나스 한웨이가 비가 와도 여유롭게 우산을 쓰고 다니면은 만약에 이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렇죠. 마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잖아요. 예. 그래서 조나스 한웨이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 운전하시다가 물 웅덩이 쪽으로 일부러 싹 가서 물 튀기는 거. 역마협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 예. 마차 타고 다니. 야야야 조나스 한웨이가 지금 우산 쓰고 간다. 약간 우회전. 물 튀기고. 거기서 조나스 한웨이가 하면은 한번 해봐. 그렇고 견제를 받았군요. 근데 사실 그 대중화 정도가 아니라 영국은 또 영국 신사하면 우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조나스 한웨이 때문에
당연히 영국 남자들도 그래 비 맞아봤자 뭐 하겠냐 해서 일단 우산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써보면 편하잖아. 근데 예. 막상 또 쓰기는 그래요. 아직 부끄러워. 부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핑계가 필요했어. 예. 뭐가 필요하냐? 비가 왔는데 어떤 레이디께서 우산이 없다. Excuse me, I have an umbrella. 예.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우산 플러팅. 예. 우산 플러팅. 예. 어머 이 우산은 맞습니다. Made in France입니다. 명품이죠. 하면서 젠틀맨의 상징이 됐어. 매너의 상징이에요. 숙녀를 위한 나의 아이템이다. 그렇죠. 그래서 젠틀맨이라고 하면 일단 긴 장우산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이 영국의 문화가 그렇죠. 돼 버립니다. 셜록 홈즈나 킹스맨이나 이런 그 컨텐츠에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뭐 물론 그 사람들은 무기로 쓰죠 그거를. 무기로 쓰죠. 예. 우산이 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산은 뭐 사실 신분이나 문화를 다 뛰어넘은 생필품 중 하나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산의 형태는 어떻게 완성이 된 걸까요, 선생님? 예. 일단은 그 두 사람 덕분입니다. 네. 그 우산이 만들어졌긴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래뼈로 만들었어요. 고래뼈로요? 고래뼈로 이렇게요. 그다음에 살을 예. 우산 살을요. 예. 그다음에 일단 비싸요. 그렇죠. 고래가 뭐 멸치도 아니기 때문에 비싸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쉽게 부러져요. 아. 똑똑똑 이렇게. 접을 수는 있나? 못 접죠. 못 접죠. 뼈인데. 예. 그래서 영국에서 그 우산 문화가 정착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좁은 길에서 네. 고래뼈로 만든 이 비싼 우산을 펴봤자 부서진다. 네가 고래뼈 다시 본드로 붙여줄래?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 1948년에 사뮤엘 폭스라고 하는 이 기술자가 네. 강철로 만든 우산살로 우산을 만들어요. 드디어. 드디어. 예. 그래서 쉽게 대량 생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더 대중화됐겠네요. 예. 그리고 윌리엄 생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1851년은 우리 전 세계 기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요? 런던 엑스포가 열린 날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엑스포 역사 했죠. 엑스포의 역사. 예. 최초의 근대식 엑스포가 1851년 그게 런던이었구나. 런던 엑스포였는데 예.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뭘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해가지고 예. 유리로 만든 좌우로 펼쳐진 가장 큰 유리 궁전을 맞아. 런던에서 만들었다. 그거 과시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배합화했던 프랑스에서 우린 위로 올라가자 해서 만든 게 에펠탑이다. 맞아. 거의 한 2년 반 된 콘텐츠예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도 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때 각종 신기술이 다 등장을 해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세뮤얼 폭스가 그 금속으로 만든 살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덮개를 뭐로 했냐면은 뭐 비싼 뭐 천이라든지 천이라기보다는 캔버스지요. 캔버스 그림 그릴 때 캔버스. 쓰는. 그러다 보니까 두껍고 무겁고 비싸요. 윌리엄 생거스라는 사람이 네. 저기 그 캔버스 너무 두껍고 무겁다. 그러면 캔버스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최초로 천으로 만든 우산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세뮤얼 폭스와 윌리엄 생거스. 네. 세뮤얼 폭스는 쇠로 만든 그 쇠 살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윌리엄 생거스는 천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합쳐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산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의 그 3단 접이식 우산의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도 나온다고요? 3단 접이식 같은 경우에는 장 마리우스라고 해서 네. 장신 아닙니다. 장 마리우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기술사였는데요. 1705년도에 접을 수 있는 우산을 개발해요. 저거요. 장 마리우스요. 3단 접이식이래요, 저게? 딱딱이요. 당시만 해도 비쌌어요. 그래서 저걸 누구한테 납품을 했냐면 네. 또 태양 나오네요.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저걸 썼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예. 무슨 something 이 우산 기똥차인데? 바로 이해하시네. 네. 동시통역. 예. 그래가지고 예. 루이 14세도 저걸 쓰고 다녀요. 네. 근데 당시에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이라는 궁을 만들어 놓고 파리의 유행을 다 선도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뭐 하면 수많은 귀족들이 다 따라하던 하이힐 신고 막 이런 하이힐 거. 신고 예. 코르셋 하고. 코르셋.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저는 접이식
그 우산을 쓰고 다니니까 네.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아, 유행 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 돼버려요. 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파리와 프랑스의 귀족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은 아직까지는 구입을 못했다는 네, 거예요. 우산이 상용화되진 않았다.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우리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일단 종이로 만든 우산이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든 우산, 지우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산의 순 우리말도 있어요. 뭐라 그래요? 힌트. 김혜수 씨. 이거 맞죠? 김혜수 씨요? 네. 김혜수? 이거 싫어하세요, 김혜수 씨? 아니, 맞히고 싶어서. 김혜수 씨? 사극. 장희빈. 그다음에 희빈. 교육열. 교육열이요? 조기교육. 목동. 아니, 조기교육. 뭐야? 희빈. 슈룹. 네? 슈룹. 슈룹? TV 드라마. 나 안 봐. 너무나 참 그 벽을 쌓고 사시네요. 슈룹이에요, 답이? 답이 슈룹이에요. 그래요? 슈룹이 순 우리말로 우산이에요. 김혜수 씨 나온 드라마예요? 너무 몰랐어. CBS에서 너무 학대하신다. 집에 가서 TV 좀 보세요.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듣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슈룹이 왜 그 드라마 이름이 슈룹이라고 하냐면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슈룹 이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우산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산처럼 나의 자식들을 보호하면서 나는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 우산의 순 우리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슈룹에 슈룹이 세자들에 대한 모성애를 상징한대요. 맞습니다. 사극이에요? 사극이에요. 사극이야. 예. 그만 우산처럼 보호해준다. 예. 그래서 그 슈룹의 드라마의 영문 타이틀도 퀸 오브 엄브렐라예요. 그렇군요. 야,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고 계시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기록. 그 기름을 먹인 종이로 지우산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뭐 임원 경제지라든지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저것을 비를 피하는 용도로 썼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경 국가인 조선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고마운 비를 네가 일부러 막는다? 농사 망치려고 작정했냐? 네. 이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비가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비를 맞고 그 다음에 진짜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하면 남자는 도롱이. 여자는 뭐 쓰개치마 이런 걸 썼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 우산이 대중화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배화학당 여학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여학교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쓰개치마를 하고 다니는 여학생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얼굴 가리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개화 여성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얼굴 벗고 얼굴을 내놓고 다니라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어떡하나 쓰개치마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박쥐우산을 쓰자. 박쥐우산. 검정우산을 당시에 박쥐우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딱 펼치면 박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검정색이고. 느낌 있다. 그래가지고 쓰개치마 대신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검정우산 그러니까 이른바 박쥐우산을 쓰고 다녔다. 박쥐우산을 쓰자. 저런 식이었겠네요. 저런 식으로 쓰고 다녔다. 남여자가 바로 얼굴 오픈하기는 좀 이제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고로 저분은 유명한 그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수 씨인가요? 아닙니다. 잡지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우산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데요.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서 이제 역사적 장면의 주인공이 된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 암살 무기로 우산이 사용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선생님? 게오르기 마르코프라고 하는 그 BBC 기자 출신이자 불가리아 출신 망명 작가가 있었습니다. 게시는 아니겠죠? 네. 게시요? 게시. 이런 거 항상 하시길래 제가 해봤어요. 게시죠. 개은숙 같이요. 개, 어이, 오르기. 오케이. 예. 마르코프라고 이제 불가리아 출신 망명 작가인데 런던, 영국으로 이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1978년도에 템스강 인근을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벅지 뒤쪽에 따가움을 느껴요. 뭐죠? 그래서 딱 뒤로 돌아보니까 거머리? 어떤 낯선 남자가 우산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우산을 떨어뜨려가지고 해서 황급히 우산을 들고 도망을 갔대요. 네, 남자가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뭐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점점 다리에서 통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가갔는데 예. 바로 며칠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설마? 예. 그 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맹독성 물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우산 끝에 뾰족한 부분 있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작가의 장단지에 박아버린 거예요. 누군가 아, 독침처럼 쓴 거구나. 독침처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직까지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불가리아 당국인지 아니면 당시 소련의 KGB인지. 아, 만명 작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 우산복은 이제 불가리아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것 때문에 뭐 007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화에서 우산이 무기로 쓰이고 무슨 스파이에 그렇지, 복치 날리고 예. 그 모티브가 됩니다. 이게. 킹스맨은 총도 쏴요, 그걸로. 예. 그건 좀 오바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쇠살 부러져요. 그거.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산이 이건 비교적 최근이죠. 저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떠오른 순간도 있었죠. 예. 그렇죠. 2014년에 홍콩 시민들이 이제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네네.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홍콩 경찰이 이제 최루탄을 썼습니다. 네. 그 최루탄을 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홍콩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던 우산으로 이제 최루탄을 막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이른바 홍콩 우산 혁명이 혁명. 됐다. 그렇죠. 예. 그 상징이 된 거죠. 예. 민주화의 상징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깨알 잡지식 좀 투척해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과 관련된 어떤 세계 각국의 문화라든지 금기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왜 다리를 벅벅 긁으시나요, 오늘? 오늘 뭐 어디 벌레 물리셨어요? 아니 CBS 이렇게 모기가 많아 뭐 이거요. 우산에 찔리셨어요? 아니 모기가 많아 이거요. 독침 맞고 오신 거 아니야? 예. 모기들 내 피 안 맛이 없다고. 예, CBS의 모기. 모기도 다 그분이 창조한 생명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예, CBS 모기는 미남을 좋아한다. 그러네요. 아 예. 무는 모기들은 다 암모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예. 정확한 포인트예요. 예. 피를 흡혈하는 모기들은 다 암컷들이고 그렇습니다. 수컷 모기들은 꿀을 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봐요. 너 수컷이니 암컷이니 때리기 전에 예, 예. 수컷이다 그러면 살려드리세요. 예. 다리에서 피나게 다리를 한 1000번 긁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산과 관련한 문화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중국에서는 우산을 연인들끼리 선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왜요? 아까 우산이잖아요. 예, 예. 한자로. 예. 근데 중국에서는 앞에 우자 빼버리고 그냥 산 또는 산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산하다, 분산하다 할 때 그 산과 발음이 똑같아요. 헤어진다. 헤어지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무신 신발 선물하면 그렇죠. 신발 헤어지는 선물하면 것처럼. 헤어지죠. 예. 그래서 연인들끼리 자기야 우리 잘 살아보자. 예. 우산이야. 네. 그러면 그날로 헤어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하죠. 얼마 전 신발 회사 거기서 신발 선물 받지 않으셨어요? 다신 보지 말자는 건가? 한 켤레만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국 말고 또 있나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제 비 오는 날 친구 집을 방문하면 이제 실내에서 우산을 펼치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나쁜 운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실내에서. 근데 뭐 솔직히 미국에서는 우산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남이 와가지고 우산 펴면 어느 나라든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예. 불길한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참 우산뿐만 아니라 네. 다른 얘기지만 신발 신고 왜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번 분노하신 적이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잡지사 청취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산을 교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주시면 너무 좋죠. 네. 예. 저희 사이에 우산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비 오는 날이면 분실물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건 우산. 하지만 이제 우산의 기나긴 역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챙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썬킴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긁어. 그만. 네.